다리가 편찮으신 분들은요 의자에 앉아서 드리면서 우리 이경희 박사를 한번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무대로 오시면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박사는요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사정비서관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10시에 대구에서 이 애국 시민들이 모여있는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숙모회의 김용희 회장님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저와 동료였던 장영출 회장님이 일부러 대구에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 애국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내용도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같은 내용으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참 지금 2차선이던 고속도로가 4차선 혹은 5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김대중 씨가 대통령 할 때에 그때 벌써 고속도로가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좀 넓혀야 되겠는데 땅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이중도로, 이천도로를 만들자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사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미 고속도로 부지를 다 확보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천도로를 하려고 하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천도로를 하지 않고 지금 신나게 모두 고속도로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씨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고속도로 놓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난이냐, 김일성이가 천리로 올 수 있도록 길 닦아주는 거냐, 아니면은 대한민국에 돈 깨나 있다는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도록 관광도로 만드는 거냐 하고 고속도로 현장에 들어놓았습니다. 그때 이명박 씨가 현대건설 현장 소장으로 있으면서 불도저를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는 장면이 지금 대한뉴스 106호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듯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와 또 당군 이래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는 그 가난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고리고개를 없애고 새마을운동을 제창하셔서 우리도 하면 된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든든하게 닦아놓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지하철이 있습니다만은 지하철 계단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하철 계단 높이 아시는 분? 16.7cm입니다. 왜 17cm도 아니고 20cm도 아니고 16.7cm로 했을까요? 1969년 7월 30일 날 청와대에 계시던 박 대통령께서 이구나 지하철 건설본부에 가보자. 그래서 느닷없이 예정이 없이 총각에 있는 지하철 건설본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뭡니까? 선풍기 몇 대 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하철 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여러분 혹시 지하철 계단 높이를 설계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정종석 지하철 건설본부장이 카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16.7cm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7cm도 아닙니다. 18cm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가셔서 재보십시오. 16.7cm입니다. 왜 그런 숫자가 나왔느냐? 내가 경주 불국사에 가보니까 정운교, 백운교 계단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1000년 전에 그 계단 높이를 16.7cm로 해놨더라. 시대가 변하고 체형이 변하고 많은 사람이 오르내리게 되는 지하철에는 젊은이들만 오르내리는 게 아니다. 노인도 아이도 장애인들도 오르내리는 그 계단이기 때문에 1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해놓았던 그 16.7cm를 여기에 인용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제안을 한다. 대통령으로서 명령을 해도 되는데 그냥 제안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지하철 계단 높이가 16.7cm로 고정이 된 동기가 됩니다. 이렇듯이 대통령께서 많은 공부에 시달리고 업무에 짓눌리시면서도 언제 경주 불국사에 계단 높이까지 지어가지고 그것을 지하철 계단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우신 분이 또 박정희 대통령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대통령은 한 가지 일거수일투족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통일벼 아시죠? 통일벼.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셔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까 청와대 건구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를 혁명공약 제2조에 시급한 민생원을 해결한다라고 혁명공약으로 내걸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나눠도 구제를 못한다고 했지만은 어떻게 이 가난으로부터 한번 헤어나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바로 허문회 박사라는 서울대 농대 교수를 필리핀으로 파견해가지고 밀양 23호, 밀양 25호 그 별을 더욱 개량시켜가지고 1967년도에 통일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의 아키바레라든가 하는 이런 아주 기름이 저로로 흐르고 밥맛이 좋은 그런 품종보다는 우선 배가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드신 것이 통일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벼가 벼포기 하나에 아키바레 같은 것은 70알 내지 80알이 달렸는데 통일벼는 무려 224알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67년부터 우리가 막걸리도 살막걸리 해먹어도 된다라고 이미 허용하실 정도로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보리공해로부터 해방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고 그랬는데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였었는지 몰라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큼 우리 국민이 자유롭고 즐겁게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았던 때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무슨 독재자입니까?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오로지 내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다가 가셨던 분인데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기회에 정신 차리십시오. 박정희가 없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제가 7년간 옆에서 모시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얼마나 소박하고 질박한 분이었었냐면은 술도 고급 양주 안 드셨습니다. 제일 좋은 우리 막걸리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막걸리가 제일 좋다. 그렇게 하시면서 막걸리 한 잔에 모든 시름을 푸시고 괴로움을 푸시고 고민을 푸셨던 어른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어른을 모실 때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 마산, 진주 등지에서 이 좋지도 않는 날씨에 불구하시고 이렇게 모여주신 애국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태극기 부대가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불법 탄핵으로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석방이 아니라 바로 원대 복귀시키는 겁니다. 청와대로 복귀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못다한 그 15개월의 그 임기 동안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결혼한 박근혜가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석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키라 그거 적으십시오. 박근혜 복귀시키자. 복귀시키자. 박근혜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이경희 박사는 여러분께 좀 전에 방송을 드렸듯이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사정 비서관이셨습니다. 네,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